19살 한국 꼬맹이가 영국 성인 수비수 4명을 발라버린 이 골의 전 세계 축구계가 경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경기 종료 1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그것도 2분 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얻어맞고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19살짜리 한국인 선수가 등장해서 영국 성인 프로 수비수 4명을 마치 초등학생 다루듯이 농락하고 결승골을 때려박았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포츠머스 대 찰튼의 강등권 탈출 사투, 말 그대로 멸망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팀의 운명이 걸린 생존 게임이었거든요. 포츠머스가 선제골로 앞서 나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경기 종료 2분 전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찰튼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요. 스코어보드에는 96분이 표시되고 있었고 포츠머스 선수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상태였거든요.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2분 남기고 동점을 허용했으니 팬들은 이미 절반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양민혁이라는 19살짜리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양민혁이라는 선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뛰고 있는 리그가 잉글랜드 챔피언십이거든요. 프리미어 리그 바로 아래 2부 리그인데 이게 그냥 2부 리그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부 리그 중에서는 압도적인 최강 리그거든요. 다른 나라 일부 리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리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국 축구의 전통적인 파워와 피지컬, 거기에 엄청난 자본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챔피언십에서 뛰는 선수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 일부 리그에 가면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준이 높은 리그입니다. 특히 피지컬 싸움은 프리미어 리그 못지않게 격렬하기로 유명하죠. 그런 리그에서 19살짜리 동양인 선수가 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건데요. 양민혁은 거기서 그냥 뛰는 게 아니라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는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잘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레전드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거든요. 경기 종료 1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츠머스가 마지막 찬스를 맞이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간신히 끊어내고 최전방으로 긴 롱패스를 뿌렸는데 이게 경합 과정에서 양민혁 앞으로 흘러온 거예요. 이 순간부터가 진짜 미친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양민혁이 공을 받자마자 보여준 첫 터치, 이게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친 첫 터치라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공을 정확하게 자신의 발 앞에 놓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트래핑한 게 아니에요. 다음 플레이를 위한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완벽한 강도로 공을 컨트롤한 겁니다. 이 첫 터치 하나만으로도 이미 상대 수비수들은 압박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 장면을 본 찰튼 수비수 3명이 양민혁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96분 상황에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역전골을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찰튼 수비수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양민혁이 골문 쪽으로 돌아서서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사이드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뒤에서 압박하면서 양민혁을 양몰이하듯이 몰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민혁이 보여준 플레이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발 뒤꿈치로 공을 터치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수비수들은 양민혁이 사이드 쪽으로 계속 밀려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골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발 뒤꿈치로요. 발 뒤꿈치 터치라는 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드리블은 발등이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사용하는데 발 뒤꿈치는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직접 보지 않고 감각만으로 터치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걸 경기 막판 결정적 순간에 그것도 3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해낸 겁니다. 이 동작 하나로 상대 수비수 3명이 전부 역동작에 걸렸어요. 역동작에 걸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축구에서 수비수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때 그 전환 과정에서 0.1초에서 0.2초 정도의 시간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 짧은 시간이 축구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양민혁은 바로 이 0.1초의 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슈팅하기에는 각도가 좋지 않았거든요. 공이 왼발 바깥쪽 옆에 있어서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오른쪽에 찰튼 수비수 한 명이 더 있어서 슈팅각을 완벽하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의 수비수가 양민혁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양민혁은 주변 시야로 파악했습니다. 앞에 수비수 3명, 오른쪽에 수비수 1명, 공은 왼발 바깥쪽 옆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해결하는데요. 이게 진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양민혁이 뭘 했냐면요. 순간적으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공 위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다리를 공 위로 넘긴 거예요. 이 동작으로 공이 자신의 앞쪽 중앙으로 이동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친 플레이냐면요. 축구 용어로 스텝 오버의 변형 버전인데 이걸 슈팅 직전에 그것도 4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실행한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동작에 상대 수비수 3명은 또다시 역동작에 걸렸어요. 처음에 발 뒤꿈치 터치로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 페인팅에 걸린 겁니다. 축구에서 한 번 페인팅에 걸리는 것도 창피한 건데 같은 선수에게 연속으로 2번 속았다는 건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부분이 나옵니다. 양민혁은 이 다음 동작으로 오른발로 짧게 터치를 한 후 수비수들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반박자 빠른 슈팅을 때린 거예요. 반박자 빠른 슈팅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슈팅을 할 때는 터치백 스윙 슈팅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양민혁은 터치와 동시에 슈팅을 해버린 겁니다. 백스윙 동작을 거의 없앤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비수들은 공격수의 백스윙 동작을 보고 슈팅 타이밍을 예측하거든요. 근데 백스윙이 거의 없으니까 예측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역동작에 걸린 수비수들이 간발의 차이로 양민혁의 슈팅을 막지 못하고 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양민혁이 이 골을 넣기까지 사용한 기술들을 나열해보면요. 첫째, 완벽한 첫 터치로 공을 컨트롤했습니다. 둘째, 발 뒤꿈치 터치로 방향을 전환해 수비수 3명을 역동작에 걸리게 했습니다. 셋째, 스텝 오버 변형 동작으로 공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며 또다시 수비수들을 속였습니다. 넷째,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수비수들의 반응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2초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경기 종료 1분도 채 남지 않은 극한의 압박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프로 선수들도 훈련 상황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그것도 팀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이걸 정확하게 실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전문가들이 이 골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워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양민혁의 볼 컨트롤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격수들은 공을 터치할 때마다 공을 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컨트롤 하에 완전히 공을 정지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수비수에게 정확한 박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언제 다음 동작을 할지 예측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양민혁은 다르게 플레이합니다. 공을 완전히 세우지 않고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공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볼을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언제 슈팅할지, 언제 패스할지, 언제 드리블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양민혁만의 독특한 장점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축구의 기술적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기술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볼 터치의 정확성, 볼 컨트롤의 섬세함,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양민혁은 여기에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양민혁의 주변 시야 파악 능력입니다. 이 골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양민혁은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어요. 공만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변 시야로 수비수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에 수비수 1명이 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앞에 3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주변 시야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경기를 뛰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능력이거든요. 양민혁은 19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양민혁이 이 골을 넣은 게 데뷔 시즌도 아니고 적응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19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이미 말해주잖아요.
챔피언십이라는 피지컬이 엄청나게 중요한 리그에서 동양인 체격으로 10대 나이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국 축구는 전통적으로 피지컬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그거든요. 키가 크고 몸이 크고 힘이 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리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동양인 선수들이 영국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박지성 선수가 그래서 더 위대한 거고요. 근데 양민혁은 그런 피지컬적 불리함을 기술과 지능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기술과 타이밍으로 수비수들을 농락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한국 축구의 진화된 모습이에요. 과거 한국 선수들은 유럽에 가면 주로 성실함과 투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좀 뒤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기술적으로도 유럽 선수들과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기까지 하죠. 양민혁의 이번 골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유럽 선수들, 그것도 영국 선수들을 상대로 기술적으로 압도한 거거든요. 발 뒤꿈치 터치, 스텝 오버 변형 동작, 반박자, 빠른 슈팅, 이런 게 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플레이들이에요. 19살 한국 선수가 이걸 실전에서 그것도 결정적 순간에 보여줬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골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멘탈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경기 종료 1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분 전에 동점골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강등권 탈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펼쳤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평소에 하던 플레이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근데 양민혁은 오히려 더 침착했어요. 첫 터치부터 마지막 슈팅까지 모든 동작이 계산되고 의도된 플레이였거든요. 이런 멘탈 강인함은 정말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이 양민혁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빅게임 멘탈리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더 빛나는 선수, 압박 상황에서 오히려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 골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죠. 소름 돋지 않나요? 19살 한국 청년이 영국 땅에서 영국 선수들을 상대로 영국 팬들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요. 그것도 팀을 강등권에서 구해내는 결승골로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현주소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골을 넣으면 오, 한국 선수도 골을 넣네? 라는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역시 한국 선수는 기술이 좋아라는 반응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이제 한국 선수들은 유럽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민혁의 이번 골 영상을 보면 댓글란이 난리가 났거든요. 영국 팬들이 이게 19살이라고?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배운 거야?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아시아 선수치고는 괜찮네라는 식의 댓글이었을 텐데 지금은 아예 국적을 떠나서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한국 축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양민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강인, 이승우, 백승우, 정우영 등등 요즘 세대 한국 선수들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요. 유럽 선수들과 기술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한국의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은 어릴 때부터 축구 기술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키거든요. 볼터치, 드리블, 패스, 슈팅 등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고 거기에 전술적 이해도까지 더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적응을 빨리 하는 거예요. 양민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 19살의 나이에 이미 완성형 공격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만으로도 충분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골 이후에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의 스카우터들이 양민혁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조만간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만약 양민혁이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한다면요. 손흥민 이후 두 번째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하는 한국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양민혁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스피드와 슈팅력을 무기로 프리미어 리그를 평정했다면 양민혁은 기술과 창의성을 무기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골 장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들을 제치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특히 요즘 축구는 수비 조직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넓은 공간에서 스피드로 질주하는 플레이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민혁은 바로 이 부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골을 다시 보면요. 양민혁이 활용한 공간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그것도 4명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인 상황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선수라면 공을 빼앗기거나 파울을 유도하는 게 최선이었을 상황인데 양민혁은 그 좁은 공간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진짜 특급 공격수의 능력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톱 구단들이 요구하는 공격수의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로 좁은 공간 돌파 능력, 둘째로 빠른 판단력, 셋째로 정확한 슈팅력이거든요. 양민혁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이번 골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좁은 공간 돌파 능력은 2번의 페인팅으로 증명했고, 빠른 판단력은 주변 시야로 수비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플레이를 선택한 것으로 증명했고, 정확한 슈팅력은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2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양민혁의 양발 능력입니다. 이번 골은 오른발 슈팅이었지만 양민혁은 왼발도 거의 오른발 수준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양발잡이 선수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손흥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느 발로 슈팅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양민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골 장면에서도 왼발로 슈팅할지 오른발로 슈팅할지 수비수들이 헷갈려 했을 거예요. 결국 양민혁은 오른발을 선택했고 그게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었죠. 만약 양민혁이 왼발잡이였다면 수비수들이 오른쪽을 더 철저하게 막았을 텐데 양발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수비가 분산된 거예요. 이런 양발 능력은 어릴 때부터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 유소년 시스템에서는 양발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약한 발도 강한 발만큼 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양민혁은 그런 훈련의 결실을 지금 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골이 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포츠머스는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가 경기 종료 2분 전에 동점골을 얻어맞았죠.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팬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19살 한국인 선수가 나타나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골이 아니라 4명의 수비수를 농락하는 환상적인 골로 말이죠. 이게 팀과 팬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말 그대로 구세주였던 거예요. 포츠머스 팬들은 이 골 이후에 양민혁을 완전히 영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SNS에는 양민혁을 찬양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다음 홈경기에서는 양민혁 응원 깃발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19살 외국인 선수가 영국 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게 바로 축구의 매력이에요. 국적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팬들은 무조건 인정해주거든요. 양민혁은 그걸 이번 골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영국 팬들에게 한국 선수도 이렇게 대단할 수 있다는 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양민혁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인 겁니다. 양민혁의 활약을 보고 다른 유럽 구단들도 한국 선수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러면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하면 아, 저 선수 개인이 잘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좋아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국 선수라는 브랜드 가치가 생긴 거거든요. 양민혁은 그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이미 챔피언십에서 핵심 선수로 뛰고 있고
이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구해내는 골을 넣고 있어요. 이게 계속 쌓이면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